돼요? 네. 네. 자, 시작. 네? 아, 프라이머리에서 세컨 파트 전제작 과정. 말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잡겠습니다. 시작. 은선이 혹시 녹화하면 돼요? 개인 플레이 만들어서 녹화 되고 있지? 네. 처음부터는 못했어요. 처음부터는 못했어요. 인견치 개인 플레이도 더 정확하게 그걸 다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걸로 자, 여기까지. 여기에 지금 교합 기록 하러 가요. 이제 교합 기록 시전 나비치로 체크하러 가요. 조각과 치은 형성을 100%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안 해야 되죠? 왜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대로 가서 시적시켜 보는데 교합 기록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 또 문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뭔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케이 사인이 났다 가정하면 세컨 제작하기 전에 조각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메모를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치상 조각이 다 끝나고 모형에서 제거했어요. 이 상태로 나비치 상태가 지금 인사이달 핀이 테이블에 접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있어요. 다음에 나비치가 아닌 수지유치로 됐을 때도 인사이달 핀이 테이블에 정확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 삭제하러 여기다 끼우면 세컨 제작 과정 중에 교합의 차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서 선택 삭제하려고 조립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뜨겠죠? 요 높아진 부분만큼 다시 선택 삭제를 잡아서 접촉할 때까지 교합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지금 나비체는 이 보존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대로 요 보존돼 있어야 되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나비치 모형을 모형에서 완전히 지금 빠지지 않도록 봉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봉합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완전히 지금 막았어요. 빈틈없이. 이유가 뭘까요? 변형 오장. 막지 않고 만약에 메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몰제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몰제가 모형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나비치가 어떻게 돼요? 매몰제 들어온 만큼 수지유치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대로 수지유치로 바꿔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요 형상 그대로 수지유치로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실링을 안 했다고 한다면 1차 석고에 매몰제가 흘러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재현이 돼야 안 돼요? 이해되나요? 완전히 봉합해주는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모형을 나비치 모형을 물에다가 침수시켰죠? 이유가 뭘까요? 메모하기 위해서 모형을 물에다 침수를 시키네요? 이유가 뭘까요? 탈수 현상. 요 침수되는 도중에 이게 플라스크예요. 자, 두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상악용인지 하악용인지 어느 쪽이 상악용이에요? 왼쪽? 오른쪽 이게요? 왜요? 무거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느 것이 상악이겠어요? 이걸 가지고 모형을 메모라는 거예요. 그 모형의 형태로 보면 되겠죠? 네. 이쪽이 상악, 이쪽이 상악. 오른쪽이요. 모형이 상악 모형이에요. 후방 쪽으로 올라오고 플랫하죠? 그러면 당연히
모형이 올라와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네. 하악이죠, 하악. 네. 하악과 그 다음에 평평한 상악. 이해돼요? 네. 그래서 플래스크는 상악과 하악으로 나눈다. 이해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메모를 뭘로 하죠? 상악이니까 상악의 플라스크죠? 요 상악의 플라스크. 자, 여기가 하암이에요. 밑에 거. 그 다음에 상악. 그 다음에 뚜껑이에요. 자, 상암 뚜껑과 상암과 하암에 위치되어져 있는 디스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 역할이 뭘까요? 왜 디스크를 위치시켜놨을까요? 왜 여기다 디스크를 파놨을까요? 디스크가 없다면 완전히 막혀있겠죠? 막혀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분리하기 힘들어요. 분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몰제 중앙한 다음에 모형이 이렇게 같이 매몰제 있다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다치지 않고 쉽게 빼려면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충격을 주면 안에 문제될 수도 있고 메탈에 손상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어떻게 돼요? 약간은 여기로 땅땅땅 치면 얘가 밀어 올려야 안 올려요? 쉽게 빼낼 수 있죠? 디스크 역할이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선 플라스크는 뭘로? 밑에 하암, 로 플래스크와 그 다음에 상암, 어퍼 플래스크와 제일 덮는 뚜껑, 리드 세 개인데 마지막에 하암에 뭐가 있다? 디스크. 그래서 총 몇 개?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다면 여기 물에 소킹을 너무 오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침수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모형에 물에 안 적셔 그냥 매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에다 담그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뭘까요? 채연이 집에 빨리 가자며. 물에 담그는 이유가 뭘까요? 응? 지금 드라이 모형이 오래됐죠? 지금 작업 과정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매몰제를 넣으면 매몰제하고 얘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드라이 돼 있기 때문에 매몰제에 있는 수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매몰제가 문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담궈도 돼요, 안 돼요? 모형이 또 약해 될 수 있죠? 수분 정도만 하면 되는 5분 미만 정도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몰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바셀린을 덮어줘야 되죠? 바셀린 덮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있다가 지금 여기 자체도 이미 언더컷이 없게 만들어져 있지만 매몰제가 꽉 차 있다면 잘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충격만 줘도 어떻게 돼요? 조금 밀려나게끔 윤활유 역할 정도만으로도 바셀린을 덮어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럼 플라스크에 바셀린은 어느 부위에 발라야 될까요? 어디에 발라야 될까요? 자, 플라스크에 어디에 발라야 될까요? 다음 상황 만나는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셀린을 어디에 덮어야 될까? 바셀린 덮어해주는 이유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죠. 매몰제 모형이 잘 빠지겠어요. 그 매몰제가 만나는 모든 부분을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그러면 안에 인사이드는 다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되고 매몰제가 넘쳐야 안 넘쳐요? 넘치니까 이런 데도 다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다 발라야 되죠? 이해돼요? 항상 실습은 그런 범위까지 넥스트까지 연결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우선 이제 맞춰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비치가 이 플래스크에 메모라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고 나머지 공백에 매몰제가 들어가서 얘를 잡을 수 있게끔 공간이 충분히 수평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어, 이치에. 그 다음에 2차 매몰할 때 여기 높이와 상암과 여기 간격이 몇 미리가 부여되어 있어야 했어요. 여기에. 요 높이와 여기까지. 여기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낮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6mm 정도가 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춰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1차 매몰제 양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감안하지 이렇게 그냥 매몰했어. 이거 감안하지 않고요.
그 2차 매몰 하려고 딱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너무 내려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맞춰볼 때, 1차 매몰제 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내가 유출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다 됐어요. 1차 매몰 뭘로 하죠? 왜 플라스터로 하죠? 경속고도 있고 플라스터 있는데 왜 플라스터로 할까요? 누는 왜 플라스터로 할까요? 가장 빨리 경험을 분리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왜 플라스터로 할까요? 잘 부서져서요. 경속고도 있고 플라스터 있는데 왜 1차에서 플라스터를 쓰냐 이 말이에요. 경속고와 플라스터의 어떤 장단점 체크해 보면 되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경속고하고 플라스터 차이가 뭐예요? 우선 강도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세고 가격도 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싼데 다음에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강도가 너무 센 것이 잡고 있으면 제거하기가 어려워져요. 단지 잡을 정도만은 섞어놓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종국 교수 경장 몇 년이에요? 30? 40년이 넘었어요. 1977년에 시작했어요, 기본. 여러분 태어났어요? 아니요. 자, 이때 많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때 아까 우리가 맞춰볼 때 그 양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형 누를 때 넘쳐요, 안 넘쳐요? 네, 그걸 감안해서 여기에 올려놓고요. 누르기 전에 맞춰봐야 되죠? 지금 높아요, 안 높아요? 지금요. 지금 높죠, 지금 상당히요. 6mm보다 안 되니까 좀 더 눌러줘야 돼, 안 눌러줘야 돼요? 눌러서 6mm 간격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그리고 위치도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때 지금 넘쳐 나온 부분이 플라스타를 스파츌라로 바깥으로 밀어내면 언더컷이 없게끔 그대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네. 1차 매몰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언더컷 없게 하라 그랬죠? 자, 우선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돼야 되니까 경화되기 전에 이런 범위는 손으로 닦아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혹시 나는 조그만 크라운 만드는 거에 좀 적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덴처도 괜찮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돼요? 자, 1차 매몰 여기까지 한번 플라스크 선택에서부터 큰 소리로 시작. 여기까지. 큰 소리로. 안에다가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6mm 저 넣기 전에 물에다가 넣고 위치를 넣은 다음에 6mm를 맞춰서 그리고 언더컷이 형성되지 않도록 바깥으로 손으로 메탈 투 메탈이 되기 위해서 손으로 걷어내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메탈 투 메탈 만난 부위는 손으로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직 약간 언더컷이 있으니까 손으로 닦아줘도 되죠? 네. 닦아주는 과정에서 왁스에 좀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런 범위는 조각도로 닦아내다 보면 왁스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쳐요. 예. 1차 매몰할 때 라비치의 보도와 플라스카 하음과의 높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카가 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사실 총치 정강해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래요. 다 끝났잖아요. 네,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끼워봤을 때 메탈 투 메탈에 석고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깨끗하게 비었죠? 네. 그 다음 지금 나비치 쪽으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런 범위를 정확도로 제거하고 또는 경화되기 전에 닦아내야지 굳은 다음에 제거하려면 붓으로도 제거도 안 되고 정확도 제거하면 왁스가 다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약간 초기 경화되기 직전 이니셜 세팅쯤에 흐르는 물에서요. 흐르는 물에서 붓으로 닦아내면 혹시 보도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게 있으면 살짝 붓으로 씻어주면 아직 이니셜 세팅 적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제거되면서 언더컷도 붓으로 다 막을 수 있죠? 이해되나요? 네. 여기까지 다시 1차 메모를 시작. 중요한 거. 만약에 묻은다면 묻었으면 흐르는 물에 불조절 시작하면 표면에 묻었으면 물로 깨끗이 닦아줘요. 자, 여기까지가 몇 차? 1차 2차 메모리에서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2차 메모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2차 메모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2차 메모는 완전히 덮어야 되죠? 네. 교환면을 완전히 덮어야 되죠? 네. 채워야 되죠? 아니야. 빨리 정리하세요. 교환면까지는 이거 오늘 이해 못하면 이번 주에 30분 스피치 엉터리 나와요. 어디까지요? 여기 절단면과 교환면까지가 2차죠? 네, 나머지 부분은 그럼 뭐예요? 3차는 뭘로 채우죠? 왜 3차를 경석고로 채워요? 2차로 봐봐. 2차로 여기까지 다 플라스타 채워서 덮어도 문제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2차 메모리도 문제 없잖아요. 다 채우는 건 똑같은데 근데 굳이 교환면까지만 채우고 나머지 부분을 또 경석고 넣어가지고 3차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뭘까요? 채연이 집에 가자며.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왜 3차를 경석고라는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이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럼? 이 다음 과정. 이 다음 과정. 분리제를 정말 무슨 분리제요? 석고 분리제. 석고 분리제. 그러면 이 석고 분리제는 어디에 발라야 될까요? 왁스도 발라야 될까요? 왁스는 왜 안 발라요? 왁스는 분리되는 변질될까봐요. 변질될까 봐서? 왁스에 여기 나비치에 분리제를 발라야 될까 안 발라야 될까? 안 돼요. 무턱대고 안 발라다는 게 아니라 연관을 시켜보자 이 말이지. 발라야 될까 안 발라야 될까? 우리가 분리제를 바르고자 하는 것은 뭔가 결합력을 떨어뜨리게 한 거죠? 네. 잘 빠지게 한 거죠? 그러면 발라야 될까 안 발라야 될까? 안 돼. 왜요? 맞아요. 석고 분리제, 이 분리제 성분은 뭘까요? 재료학에서 배웠을 텐데. 분리제 성분. 분리제
분리제 성분.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비눗물을 담으면 돈이에요. 이해돼요? 비눗물을 포장해서 상표 붙이면 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때 분리제 어디에만요? 석고에만. 여기서 분리제만 꼭 써야 되나요? 석고 분리제만 쓸 수 있나요? 분리를 위해서? 또 어떤 재료를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비눗물이니까 바셀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바셀린을 쓰는 경우 이거 쓰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거. 효과는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효과는? 바셀린. 근데 바셀린은 약간 층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나요? 예. 근데 이 정도는 여기 언더컷만 없는 상태에서 석고 분리제만 발라줘도 빠져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 2차 매몰 다시 아까 뭘로 한다고요? 플라스터. 2차 메모할 때 제일 중요한 데가 뭘까? 당연히 교환면, 절단면까지가 채우는 것은 채우는데 더 중요한 거 메몰로서 제일 중요한 거 기포, 어느 부분에 기포를 제일 줄여야 돼? 어느 부분에, 여기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기포가 생기면 제일 안 되는 부위가 어딜까? 인공치 사이사이일까? 아니면 이런 왁스의 표면적일까? 왁스 이런 부분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다음에 떼어내도 문제가 없지만 치아 엠브레저 사이사이에 혹시 기포가 생겨서 거기에 수지가 연결되면 문제 있어요? 안 돼요? 문제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메모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만 임팩트 있게 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어느 부위를 먼저? 요 치아 부위는 채워줘야 되죠? 네. 이 부분에 기포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부분에 기포가 생기면 다음에 레진이 다 기포로 흘러 들어가요? 안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으면 떼어내면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되죠? 이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상함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데 다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매몰자가 이 틈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사실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교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오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 약간 언더컷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해주자고요? 교환면을, 절단면을 손으로 이렇게 싹 닦아주면 노출이 돼요? 안 돼요? 약간 노출시키는 거죠?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 완전 봐보세요.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덮는다고 가져가면 굳이 한 번에 채워버려도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노출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노출이 된 이래 놓으면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경소거가 들어가면 이 노출된 부분이 경소거에 박혀야 안 박혀요? 왜 경소거에 박히게 할까요? 나중에 뽑을 때 이빨은 계속 남아 있어야 하니까. 노. 다시 생각. 여기에
언더컷을 살짝 만들어줬어야 만들어줬어요. 여기 이 부분에 약간 만들어줬죠? 나머지는 노출시키고요. 여기에 왜 약간 이렇게 언더컷을 만들어주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약간의 결합력을 주려고 메케니컬 결합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속골이 이쪽으로 언더컷을 만들어놨죠? 그럼 그 속으로 뭐가 흘러 들어가요? 경석고가 흘러 들어가면 경석고가 들어가는 양이 6mm밖에 안 되니까 양이 적어요, 많아요? 적은데 여기 언더컷이 없다면 수시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떨어져서 작업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mm 간격에서 경석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약간 언더컷을 주면 기계적으로 끼어만 있는다 이 말이에요. 안 빠지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큰 소리로. 잘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절단이 거의 기계적 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언더컷을 만들어주고 이 머리 안 감고 있는데. 자, 그 다음 과정은 뭐죠? 그 다음 과정은 뭘까, 이제? 경석고 3차 채워야 되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경석고 주입하기 전에 어떤 분리제를 발라야 될까요? 석고 분리제를 발라준 이유가 뭐죠? 경석고와 석고의 차단을 좀 주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죠? 교수님, 분리제를 바르면서 이게 언더컷을 줬죠? 이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분리제는 뭐죠? 석고와 경석고의 분리 차단이고, 요 언더컷은 뭐죠? 경석고와 결합력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세팅을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제 뭘 발라요? 1학기에 이 과정을 다 할 겁니다. 상하 다 직접 여러분 손으로 다 해서요. 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걸 가지고 부모 앞에 가서 힘차게 틀리 이렇게 만듭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죠? 어디까지요? 경석고요. 경석고 가득 채워서 누르면 튀어나와요. 나와야지 안에 내부가 꽉 채워진 거죠? 경석고가 덜 채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나오지. 무슨 효과가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결합력에서 우리가 아까 교환면 노출시켜준 그 부분의 효과를 받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나요? 이때 가득 채우라 그랬죠? 네. 그럼 언더컷이 아까 기계적 결합력 준 거 이해돼요? 석고 경석고가 굴러 들어가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안 빠지게 걸어져 있는 거죠? 예, 걸쇠라고 하면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만드는 게 돈 얼마 받을까요? 이 하나에 얼마 받을까요? 얼마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10만 원.
50만 원. 여러분 같으면 얼마 받을 거예요? 5천만 원이래요. 50만 원이요. 대체적으로 한국의 기공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외국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 나라예요. 5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의 벤처가 차등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로 제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냥 제품이 아닌 나의 브랜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벤처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서 노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부러 보여주려고 조금 더 썼는데요. 완전히 내부가 채워졌다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경화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네.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경화될 때까지 해서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선거가 팽창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대로 굳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달라져. 이대로 굳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대로 굳으면 팽창되면서 자꾸 또 높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높이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굳는 경우와 클램프에 넣어서 넣어서 지금 넘쳐나와요 안 넘쳐나와요? 이 부분만큼 이상 팽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공 세컨 파트 제작 과정에 다 오차다 이 말이에요. 단계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인생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해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추가돼야 돼.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 되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청년이라고 글이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 청년이 최고로 잘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청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시작. 플라스틱 선택에서 플라스틱 선택에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이 다음 작업이 뭘까요? 이 다음 작업 이제 경화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끝났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죠? 이제 메모리 다 끝났어요. 안에 경소코까지 완전히 세팅이 다 끝났어요. 클램프에서 내야 되겠죠? 내서 수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함을 열어야 되죠? 근데 그냥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쳐요. 이걸 어떻게 열을까요? 안에는 이미 언더컷 없이 1차, 2차 메모리 됐고 블루제까지 발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열으면 좋을까요? 그 안에 내부의 문제를 최소로 하게끔
디스크. 기계적인 힘으로 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위적인 제로의 어떤 범위를 조작을 시켜서 여는 게 좋을까요? 재료로 그럼 이 안에 무슨 재료가 있어요? 이 안에 무슨 재료가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열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비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맨몰 돼 있는데 여기에 망치를 친 이거 열어서 열 수 있어요? 손대면 절대 안 되죠? 여기에 이 메탈 투 메탈이지만 언더컷이 없지만 인위적으로 이젝트 시켜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면 다 안에 망고져요? 안 망고져요? 그럼 어떠한 조작을 해서 이걸 쉽게 상한가 함을 열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는 나비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언더컷이 없고 분리제까지 차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대로 보세요. 열 수 있어요? 아니요. 보세요. 이게 여기 이젝트 시킨다면 열어질까요? 열어질까요? 안 돼요. 열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이반은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처음인데 지금 세 반 실습해 오는데 지금 이게 답을 한 명도 못 한다면 이거 어떻게 열 거냐 이 말이에요. 책 보지 말고요. 책 보지 말고 생각을 열어요. 이거 어떻게 열 거예요 지금? 가열시켜요. 왜 가열을 시켜요? 금속이 가열되면 팽창하니까 서로 비교할 것 같아요. 금속이 금속은 가열하면 들어가잖아요. 부피가. 그래서 그 금속끼리 연결된 곳이 서로 밀어주면서 좀 다른 각도로 조금 어떻게 됐든 근처는 왔는데요. 그 포인트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이미 사실은 약간 인위적인 힘만 좀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미 열리게 돼 있죠? 그럼 그 열림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언더컷 없어요. 섞어블리도 다 발라놨어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찾아낼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내서 한번 맞춰보자고 어느 정도까지. 이 안에는 나비치가 들어있어요. 현재 나비치는 왁스로서 고체 상태예요. 이 안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함과 함이 이미 언더컷이 없는 그냥 메케니컬로만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인위적으로 힘을 주면 어거지로면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 문제가 닫혀야 안 닫혀요?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 여기다가? 네. 그러면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왁스가 녹아요. 나비치가 이 여기다 열을 가하면 안에 내부에 열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치가 고체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연화되겠죠? 네. 연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왁스 자체의 고체 상태로 이미 해방이 된 거죠? 네. 이때 약간의 힘만 좀 열려야 안 열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열에 의해서 내부의 왁스를 연화시키면, 지금은 어거지로 안 내리지만 연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약간의 힘만 준다면 그대로 열려야 안 열려요? 이해될까요?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가서 열을 가해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내진 전입 쪽이에요.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있죠? 네. 이미 열이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보니까 왁스가 좀 흘러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그러면 이미 왁스는 제로에서 자기 성질을 잃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예. 살짝 드니까 언더컷이 없으니까 쉽게 열리죠? 네. 만약에 열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힘을 가한다면 안에 파절이 되면서 열리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뒤에도 열려야 안 열려요? 잘 보세요, 수님. 자, 뒤에 열려야 안 열려요? 그리고 앞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혹시 또 언더컷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대로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주지 말고요. 자, 이 상태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 상태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드는 기초상 만들 거예요. 기초상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기초상은 이 상황에서 벌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게 벌어지고 수지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벤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지금이 딱 연화된 상태로 좋아요. 용융되면 스며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서 저울질하면 이 양만큼만 내지 넣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치아에 노출된 부분은 교환면이에요? 루트부예요? 루트부니까 지금 교환면과 절단면은 어디에 박혀 있어요? 경석호가 박혀 있는 이유가 이해되나요? 왜요? 왜 경석호하고 만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내진을 넣어가지고 넣겠죠. 넣어가지고 압력을 가해야 안 가해요? 가할 때 이 압력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프레스 압력은 내진을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진치로 힘이 가요 안 가요? 갈 때 경석고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큰 소리. 큰 소리. 시야가 루트인데 교환면에는 경사고의 결합 경사고에 있는 압력을 가해도 시야가 움직이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뭐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석고가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이런 것이 다 교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그러니까 선택 삭제를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택 삭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빠져나온 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이 다음 작업. 나오죠. 닦아요. 정리해줘. 이 왁스 어떻게 빼야 돼요? 스팀으로 날려요. 완전히 용융시켜서 제거해야 되죠? 만약에 왁스 찌꺼기가 렌즈처럼 남아있어요. 깨끗하게 제거를 못했어요. 어떤 분 제거할까요? 왁스 제거를 불충분했어요. 그럼 어떤 분 제거할까요? 남아있는 왁스만큼 소재지적이 안 됩니다. 자, 왁스만큼 수지가 밀고 들어가요? 못 밀고 들어가요? 못 밀고 들어가는데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왁스는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 자리는 그대로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이해되죠? 네. 왁스를 완전하게 제거해야 되는 이유 설명 시작. 위치가 이 공간만큼 들어가지 못하니까 왁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제 레진도 이제 제가 가서 스티브를 좀 완전하게 지금 파라핀 왁스가 여기 약간 코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름기는 남아 있겠죠? 그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이해돼요? 지금 왁스가 용융이 됐다 하더라도 물이 빠지면서 엑스 찌꺼기 여기 코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완전히 스팀으로 불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잠깐만요.
이 다음 작업은 뭘까요, 이제요? 블리즈가 레진 수지를 레진 블리즈 발라요. 이 다음 작업은 이제 무슨 분이세요? 레진 블리즈예요. 레진 분리제. 그러면 이 레진 분리제는 어디를 발라야 될까요? 레진 분리제는 어디를 발라야 될까요? 나머지 제하고 섞어야 섞고 인공치 잘 발라야 되죠? 네. 아니. 인공치에 바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기공 가지고 잘 넘어간다 하자. 입속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앉아서 틀리시다가 선생님 틀리에서 이빨이 빠지고 없어요 소리 하는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 루트 부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라운드 버로 구멍을 좀 홀을 줘서 메케니컬과 케미컬을 좀 높여줄 수도 있겠죠. 그냥 밋밋하게 레진 데가 만나는 것보다 실제 영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합니다. 이해돼요? 여기 치조면에 라운드 볼을 항아리 모양으로 파들어가면 레진이 밀고 들어갈 때 어떻게 결합력이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이렇게 리텐션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에 붓으로 이 모형 부분은 크게 분리제 바르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잔뜩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코팅만 하고 하는데 이때 지금 제가 플라스크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어느 상황에서 발라줘야 될까요? 식었을 때 지금 뜨거운 상황에서 발라야 될까? 아주 냉각된 다음에 해야 될까? 아니면 따뜻한 상태에서 해야 될까요? 왜 따뜻할 때 해야 될까요? 잘 발랐어요. 따뜻할 때가 분리제 효과가 분리제가 잘 발라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라놓고 난 다음에 너무 열을 받으니까 그 코팅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날까요? 너무 또 차가우면 이게 코팅이 돼야 안 돼요? 어느 상태? 약간 따뜻한 웜 상태. 이해돼요? 네. 기공비 얼마 받아야 된다? 남들 똑같이 받는 기공료가 아닌 나만의 기공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돼요? 네. 뭘 찍고 있나? 캡처 자, 우리 학생들 썸네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아니요. 아, 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 자기 홈페이지에 썸네일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요. 진짜 이번 주말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서 아닌 것을 싹 지울 겁니다. 아니 계정 삭제를 삭제할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계정 삭제돼 버리면 신종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정 제가 못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때 혹시 바를 때 레진체 묻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묻었다면 다시 다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요? 안 돼요. 절대 아니고 요 엠브로저 사이사이 잘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요 엠브로저 사이사이를 이게 잘 바르지 않는다 가정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거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인생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이거 대충 하면 어떻게 된다? 대충 한 만큼 10배 이상의 뒤에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민우, 왜 제대로 살아야 돼? 인생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30분 스피치 잘 해보고 나면 이제 큰 줄거리 잡혀야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 단계 제작 가서 이 부분에서 어디를 잘못하면 이 프로세스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개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이 다음 작업이 뭐죠 이제? 수지도 레진 쪽이 자,
레진의 특성 얘기하세요. 레진의 특성. 어떤 레진을 쓸 거냐 이 말이에요. 자가중합이에요? 열중합.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열중합이죠? 그러면 레진은 뭘로 써야 될까요? 열중합이 뭐예요 그럼요? 그러면 안에 쓰는 레진은 뭘 써야 될까요? 재료학에서 배웠어요? 레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다이렉트 레진과 인다이렉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레진입니까? 인다이렉트. 왜 인다이렉트예요? 뭔가를 가해져 인절미 상태에서 집어넣어서 말랑말랑하니까 끓는 물 속에서 단단한 수지로 변형시켜야 되죠. 네. 이게 열중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게 파우더예요. 이것도 우리 국산이 없어요. 이 파우더는 인종별에 따라서 다양한 파우더 색상이 있어요. 우리 동양 한국은 우리 한국인은 라이트 핑크, 연분홍, 연한 분홍색이에요. 흑인들은 어떤 색을 쓸까요? 좀 더 다크한 걸 쓰겠죠? 이해돼요? 네, 인종별로 다양한데 파우더만 핑크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쭉 돌려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잇몸 보면 안에 미세한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혈관이 여기에 혈관 같은 부분이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다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쭉 돌려. 고추실이라 그럴까요? 그럼 이해될까요? 실고추. 네. 뭔지 이해돼? 뭔지? 실고추. 몰라? 만약에 이 지금 파이버가 들어가지 않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플라스틱 같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안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수용됐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고급된 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보자. 자, 보세요. 고급된 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고급된 채는요. 지금 우리가 요 단일색 하나 가지고 인절미를 넣어서 한 번에 넣으니까 전치부든 구치부든 어느 부위든 간에 단일색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우리 사실 잇몸은 어때요? 요 진지바부터 위에까지 다 색상이 틀리죠? 네. 그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그 환자의 색조에 맞게끔 만들어준다면 대처값에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게 나만의 브랜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앞으로 노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인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보세요.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돈이 더 많아요. 이해돼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초를 할 것인지 미리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여기에 이제 뭘 넣어야 돼요? 리퀴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믹싱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액체 상태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버블 스테이지랑 스티키 샌드 스테이지. 처음에 처음이 샌드. 처음이 샌드부터. 처음에는 이게 믹싱할 때 액체가 돼요 안 돼요? 액체 상태로 믹싱해 두고 그 다음에 이 믹싱 상태가 계속 레진이 변하죠? 네. 지금은 이게 액체 상태고 이 다음에는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지금 모래죠? 그 다음 찐덕찐덕한 스티키 상태죠? 그 다음 자 인절미 상태죠? 떡 상태. 떡 상태는 두 개 떨어지고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그 상태가 집어넣는 시기예요. 그 지나서 너버 상태 넣으면 너버는 붙어요 안 붙어요? 그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스티키 상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인절미 상태까지 그냥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리퀴드 증발 막아야 되죠? 이해될까요? 리퀴드 증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색조에 문제되고 강도에 문제될 수 있죠? 이해되나요? 인생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어느 한 가정 절대 소홀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인생 제대로 살아야 돼요. 네. 지금 이제 3주차 들어가는데요. 진짜 멋진 대학생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대학생도 보여요. 사실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것도 스스로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돼요? 네. 누가 간섭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교수가 그냥 볼 뿐이에요. 안타깝게 볼 뿐이지 잔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어느 상태에서 꺼낸다? 더블 스테이지. 자, 레진 분리제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레진 분리제부터 여기까지. 그 치아를 치아에 바르면 약간 빠져가지고 시키도 않고 치아가 되고 자, 이제 인절미 상태에서 이 음영제 속에 넣어야 되죠? 넣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오버패킹이 있고 언더패킹이 있어요. 네. 많이 넣어놓고 압력에 의해서 점차 빼내는 방법이 있고요. 적은 만큼 계속 첨가하는 언더패킹이 있어요. 이해돼요? 대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압력으로 빼내는 방법을 많이 써요. 네. 이해될까요? 네. 이때 레진 주입을 치아 사이사이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진입시키려고 한다면 강한 압력이 좋아요? 서서히 압력을 높이는 게 좋아요? 서서히 안 돼요. 사랑 한 번에 다 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사랑 어떻게 줘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이해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 천천히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고양이처럼. 왜 고양이처럼 해야 될까요? 고양이는 조금 잡을 듯 하면 조금씩 도망가야 안 가요? 항상 좋은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로 딱 좁히는 순간 깨질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나요? 그래 안 그래? 경험 있는 분? 민지요. 네, 언제 왜 깨졌어? 깨졌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 자, 다시 사람 어떻게 한다? 천천히.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항상 적당한 관계는 있어요. 거리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서로 지켜야 될 약간의 거리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돼 안 돼? 신종우 교수 집에 아내하고 대화를 존칭 쓸까요? 반말할까요? 전칭이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존칭 썼어요. 이해돼요? 연애할 때부터 존칭했어요. 그러니까 존칭 쓰니까 좋은 게 뭐예요? 안 싸워요. 아니, 안 싸워. 싸울 때 막말들을 못해요.
이해되나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관계하는데 이성 말고도 보세요. 이성 말고도 모든 관계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항상 적당한 간격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처음에 친해져서 좋을 것 같아서 다 털어놔요. 근데 만나다 보면 다 엉키거든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처럼 생각하고 만나야 돼요. 내 오빠처럼, 내 여동생처럼. 뭐 연상 사귄 사람 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조심하게 관계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도중에 많은 아픔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사랑의 아픔도 적은 게 더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게 평생 갈 수 있거든요. 좋지 않는 것이. 근데 인생 살아가는 데서 좋은 쪽은 괜찮지만 평생 어느 한쪽에 좋지 않는 생각, 않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사람 어떻게 한다? 천천히. 천천히. 고양이처럼. 항상 조심하고 A 지키고. 이해돼요? 네. A 지켜야 돼요.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제일 좋은 사람 선택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네. 듣고 싶습니다. 내 돈같이 쓰는 사람. 내 돈같이 아껴주는 사람. 남이 돈이라고 막 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해돼요? 안 돼요? 남의 돈이라고 막 쓰려고 하면 안 돼. 거기는 이미 안 돼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보세요. 이러다 놓친다. 괜찮아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느 남학생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담배를 피우나 봐요. 근데 너는 여자친구 담배 피우는데 어떻게 그러고 괜찮니? 하나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좀 느껴서. 맞다.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말투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너 여동생이 담배 피우면 어떨 건데? 라고 재차 물어보니까 얘가 해 죽인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여동생은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친구는 담배 피워도 된다고 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 되나요? 네. 네,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 이해 되나요? 네, 이런 것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과연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종국에서 몇 살 때 결혼했어요? 27에 어렵게 27에 결혼했어요. 자, 됐어요. 아직도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아직은 인절미 상태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인절미는 아니죠? 네. 일단 여러분 앞에 보여주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빨리 만들려고? 형태 잡으려고. 형태 잡으려고? 여기서 형태 잡을 일 있어요? 없어요. 손의 압력으로 내부 기포도 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네요. 이제 넣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 다 넣었죠? 네. 이때 그냥 닫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왜죠? 뭘 넣어야 돼요? 여유 있게 넣어야 돼요. 여유 있게 넣었어요. 그 다음 작업 하란 덜 할게. 어? 이거 여기서는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넣어야 돼. 왜 넣어야 돼요? 이거 안 넣고 닫고 누르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억지로 열면 인공치 다 빠져서 일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신종우 교수님 이게 어떻게 해요? 꼭 그럴 때만 나를 찾아와요. 자, 이때 시합은 어떻게 한다? 사랑 어떻게 한다고? 고양이처럼. 천천히. 이때 한 번에 압력 주지 말고 어떻게 한다? 천천히. 여기에 게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게이지 보고 1차 압력이 예를 들어서 50파운드 준다 그러면 2차는 80, 100으로 약 3번 정도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높여줘야 되겠죠? 강하게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서서히 인절미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차고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합을 3번에 나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어떻게 한다? 내부 그려지나요? 지금도 완전히 빠져나왔어 안 나왔어요? 50파운드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70파운드를 높이면 지금보다 양은 적겠지만 또 미세한 게 밀려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교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보이나요? 여기에 지금 게재돼 있어 안 게재돼 있어요? 여기 이 틈에 이거 깨끗하게 제거 안 해주면 이 부분이 교합이 더 높아지는 요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자, 일차적으로 제거해서 조금 전에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줘야 좋아하지 계속 똑같은 것만 주면 좋아야 안 해요. 네. 처음에 5,000원 했으면 이제는 7,000원을 넘겨야 되죠? 네. 앞으로 서문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좋아요. 지금 다시 밀고 나와야 안 나와요? 좋아요. 이때는 아까 50파운드보다 사람 어떻게 한다? 좀 더? 좀 더? 많이? 조금씩. 나오죠? 네. 거의 나온 게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세 3번 정도 두는데 저는 2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대로 레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그걸 여기에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마지막에 이거 넣어야 될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도 마지막 온성기에 들어갈 때 이거 넣을까요? 아니요. 왜 안 넣어요? 너무 골치 아파요. 넣으면 이거 어찌 아플 겁니다. 이해돼요? 자, 닫고 이대로 넣어야 되죠, 저게요. 그러면요. 겉에 있는 거 다시 뭐요? 클램프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좋아요. 네. 여기에 클램프에 완전하게 3차 폐암에서 150파운드를 줬다면 여기 폐암에서도 150파운드를 유지해야지 100으로 느슨하게 한다면 50파운드만큼 끓으면서 또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네. 어느 과목 가보세요. 무슨 사랑 얘기를 누가 해요? 맞습니다. 왜 안 그래요? 맞습니다. 후배들 진짜 인생 멋지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아픔 가급적이면 없게. 이해돼요? 인생 살아가는데 뭐 아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조심하고요. 자, 이 다음 과정이 뭐죠, 이제요? 이 상태는 인절미가 지금 대치가 된 거죠? 인절미는 수지로 뭘로 바꾼다고요? 무슨 반응으로요? 열에 의해서 끓는 물 속에 넣어서 삶아내야 되겠죠? 이해돼요? 이 삶는 방법은 제조회사마다 예전에는 6시간에 비등을 잡고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 레진들은 인다이렉트 레진이지만 제조회사의 매뉴얼을 보면 95도 정도에서 약 30분 정도면 끝나버려요. 인다이렉트지만.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후에 여기 놓고 나머지 디플라스킹 과정은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10분 쉬었다가 자리로 다 앉고 수업 진행하고 마지막 30분 후에 여기서 디플라스킹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예.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죠? 메인 트레이요. 개인 트레이인가요? 아니면 개인 트레이에 의해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변형 형성을 한 번 한 메인 트레이입니다.
개인 트레이 이용해서 인상을 실시한 본인상체예요. 인상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자, 이대로 치료실에서 인상 떠서 와요. 그 다음 과정이 뭐죠? 어떤 작업으로 모형을 얻어내죠? 주모용 여기에 석고만 부으면 되죠? 경석고요. 네. 맞나요? 네. 경석고가 아니고 공식고가 아니지. 박싱 메소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네. 박싱 메소드를 왜 여기서 적용을 해야 돼요? 조합방을 체크하는 더 정확한 번역. 우리가 박스라고 하면 뭐죠? 이미 박스는 규격화돼 있죠? 네. 여기서 뭔가 규격화를 만들려고 하네. 박싱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모형을 만들려고 섞고 안 붙고 붙기 전에 뭔가 규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네. 이게 박싱이잖아요. 네. 어느 부분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박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조합방을 체크하는 여기서 교합이 어디가 나와요? 넣냐는 부분. 제일 깊은 부분까지 박싱 메소드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유틸리티 왁스로 아래 이렇게 유틸리티 왁스로 박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네. 그럼 유틸리티 왁스 어느 부위에다가 어떻게 유틸리티 왁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전혀 좀 이상해. 자, 유틸리티 왁스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석고를 보면, 경석고를 보면 인사이드 부분은 모형을 얻어내지만 바깥쪽은 석고가 계속 흘러내려 버리니까 이쪽은 모형을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쪽 부분의 축벽을 하나 유틸리티 왁스로 연장시켜주면 사실은 재료는 유틸리티 왁스지만 인상체예요, 아니에요? 인상체 같이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인상체를 왁스로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주고 댐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석고를 보면 여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석고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걸려서 자, 인상체 그냥 석고 보면 여기 안쪽밖에 못 얻어 일로 넘쳐야 계속 흘러버리죠?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여기를 얻고자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를 얻고자 하는데 인상체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왁스로 연장을 시켜서 석고를 부어주면 이 부분이 석고까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모형이 어디를 얻어내는 거예요? 모형의 이 부분을 얻어내는 거죠, 지금 이 부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출에 의해서 본인상을 체득하고 박싱을 해주는 이유는 제일 깊은 보도 부분에서 주연 이 가장자리 이걸 찾아내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나요? 네. 이해돼요? 네. 이거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총이치 안정의 효과적인 기능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이게요? 지지로 최대한 그 안에 예부학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왁스로 인위적으로 요 수평벽을 연장시켜서 석고를 부어주면 결과적으로 요 부분에 요 가장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연부. 여기까지 총이치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왁스로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제일 깊은 부분은 얻어낼 수 있지만 아웃사이드는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주요 보도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왁스로 연장하고요. 연장하고 그 다음 뭐죠? 여기에 수직벽을 또 세우면 되죠? 수직벽에 리딩 X를 이렇게 채워주면 요 안에만 섞어 부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싱이에요 아니에요? 이 형상을 이 안에만 섞어 부어주면 모형이 그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께 조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인상체 고점에서 여기 최고점에서 이 높이를 13에서 15mm 하면 섞고 나온 다음에 굳이 베이스 트리밍을 높이 조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석고를 부었어요.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가정하면 여러분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석고가 밴드를 찍겠죠? 이해돼요? 네. 자, 이제 떼어냅니다. 이제 정화됐어요. 떼어내요. 떼어내니까 요 유틸리티 왁스만큼 여기 모형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어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네. 박싱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영상으로 잡겠습니다. 영상으로. 박싱 메소드의 장점, 단점, 박싱을 왜 해주는지, 박싱의 프로세서 전 과정, 큰 소리로 영상으로 잡겠습니다. 얼굴 노출해서요. 그렇게요. 회사가 그렇게요. 큰 소리로요. 3분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3분 이상. 혹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나오세요. 또 한 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해 안 되신 분 나와도 좋아요. 얻어진 모형이시면 이해돼요? 얻어진 모형이니까 여기 상태는 왁스가 붙어 있어야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흑백이 쳐줘야 되겠죠. 이 상태는 석고가 굳었어요. 떼어냅니다. 떼어내요. 떼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노출돼야 안 돼요. 이 부분이 이해돼요? 이걸 얻어내니까 뭘 얻어내지는 거예요? 요 변형부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기 하면 돼요. 그냥 섞고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넘친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찾아내는데 이 부분은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스로 연장한 만큼 모형이 이게 얻어지고 이 변형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이해되죠? 정리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로 3분 이상 3분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3분 이상 이거 좀 꺼야 되지 않아? 잠깐만 손 좀 하고 있죠? 지금 이게 큐링 유니트의 원성기예요. 100도씨 끓는 물이에요. 이해돼요? 타이머하고 온도계하고 부자가 있죠? 타이머, 온도계, 부자가 있으면 다른 작업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죠? 냉각의 방법은 이 수조 온도의 물의 하강과 함께 내려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그렇게 지킬 시간이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꺼내자마자 물로 식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냥 벤치 콜링 해놓고 꺼내놓고 좀 손에 잡을 정도의 온도가 된 다음에 물을 틀어도 크게 변이는 없겠죠? 안에 지금 중합되어진 것이 왁스가 아니고 뭐죠? 수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수지죠? 수지는 급격한 열이 온도가 가면 어떻게 돼? 뒤틀리죠? 변형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무슨 과정? 디플라스킹. 아까는 플라스킹 과정에서 레진 주입했고 이제 온성이 끝나서 지금부터는 매몰제 모형을 빼내는 디플라스킹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지금 아까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죠? 중합하면서 비등하면서 팽창이 됐으니까 꽉 끼어 있는 거죠? 네. 사실 기공소에서는요, 이 디플라스킨 과정을 소장님이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과정에서 파절되거나 문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이해되죠? 네. 인생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아. 여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걸 끼우려고 몇 달 동안 그 기대하고 식사 못하고 여기만 기다렸는데 또다시 두세 달 동안을 또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나요? 네. 근데 기공과정뿐만이 아니고요. 사회 살면서 남한테 해악을 줘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에 벌어진 일들 눈뜨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0살 먹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제가 그랬고 지금부터는 이 과정이 기공소 소장님이 매니저들이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자, 아까 우리가 메모를 할 때는 어떻게 했죠? 1차, 2차, 3차로 갔지만 이제는 뜯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쉽게 뜯을 것인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뒤에 어느 부분이요? 요 뚜껑 부분. 이해될까요? 네. 항상 어떤 작업이든 간에 작업이 끝나면 그때 마무리를 해놔야지 다시 메모를 할 때 작업이 쉬워요. 자, 여기 지금 잘 안 떨어진 이유가 뭐죠? 바셀린 같은 게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깨끗하게 이따 디플라스킨 끝나면 깨끗하게 씻어놓고 바셀린을 미리 덮어주면 다시 메모를 할 때 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정리하면서 바셀린까지 미리 발라놓으면 다른 작업자가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디스크. 세게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어떻게 한다? 천천히. 약하게. 자, 이 안에 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 충격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네. 자, 이제 이 부분. 지금 우리 가정이 무슨 과정? 디플라스킨. 예. 이미 여기 상암의 인사이드는 바셀린이 덮어져 있고 이미 테이퍼돼 있어서 약간의 언더컷은 어깨 깎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충격만 주면 분리만 되면 밀려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무슨 고무장을 끼고 뭐 하는 사람 신정훈 교수 설거지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잘해요. 뭘 보고? 잘 어울려.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남자 여자 일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성에 따른 일이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안에 테이퍼가 좀 안 돼서 지금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조회사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 가정하면 뚜껑 먼저 제거해야 되죠? 네. 제거하면 이해가 되나요? 요 교환면과 절단면이 인공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돼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언더컷 이해되나요? 네.
지금은 매몰제만 제거하는 거예요. 한번 반응이네. 지금은 매몰제만 제거하는 거죠? 왜 매몰제만 제거해야 되죠? 모형 파손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모형 파손하면 왜 안 돼요? 다시 해야 돼. 당연히 안 됩니다. 이제 막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 모형 파손하면 돼야 안 돼요? 매몰제만 제거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매몰제만 제거해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큼 교합이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이 높아진 걸 뭘로 잡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대로 제거해서 갖다가 끼우면, 끼웠다 가정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정도 한 1.5 정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허용 오차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페이퍼 넣고 저기 접촉되는 부분 마킹하면 이게 마킹 돼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그라인딩 해서 계속 내려오면 접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입으로 가야지 환자가 나비치 할 때 상태로 똑같아요, 좋아요 하지 옛날보다 높아요 하면은 이 과정을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네. 이게 무슨 과정? 선택 삭제 과정. 왜 선택과 삭제 과정을 해야 된다고요? 왜 이 선택 삭제를 해야 돼요? 왜 높아져요? 왜 오차가 발생돼요? 아까 제거를 제대로. 매몰에서 온성 과정까지 발생되는 1.5 정도의 오차는 당연히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는 모형 문제 없죠? 모형 역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죠? 요 다듬질에서 빨리 환자한테 보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여기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언더컷에서 끼어져 있죠? 어거지로 뺀다면 모형보다는 이게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살려야 되니까 모형을 끼워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언더컷이 주로 전방 부분이 있으니까 후방 부분부터 차근차근 깨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언더컷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지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가 뭘까요? 분리제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인생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제거하는데 아까 분리제만 제대로 발랐으면 이 과정은 심플한데 이거 하는데 분리제보다 10배 이상 시간이 가고 힘들어요. 자, 이 다음 과정 뭐예요? 이제 다듬질하고 연마하고 치료실로 보내주면 되고 치료실 환자 입속에 넣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치과 의사와 환자의 요 조직과의 관계를 계속 내원시켜서 어떻게 돼요? 퇴축된 양만큼 채워주고 아픈 부분 손봐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환자가 치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질문.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교수로서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론에서 그렇게 했고 이것까지 단계로 보여줬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잘못된 거죠. 이해를 아직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 자, 오늘 완전하게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줄 테니까요. 큰 소리로 오늘 여기서 완전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노래터를 올 테니까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돼요? 더 이상 이 작업을 못해요, 이제. 오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론 시간에 가서 실습 시간에 가서 이 부분을 잘못되면 어느 과정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큰 소리로.
Your mind. 구독과 좋아요. 세컨 파트. 처음부터. 세컨. 네,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빈치가 이제 완성돼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한번 착용을 시켜봤는데, 맞아서 OK 사인을 받았습니다. OK 사인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기공소로 보내지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다듬고 치은을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수지 의치, 그러니까 세컨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지 의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메모를 해야 됩니다. 예. 메모를 하기 전에 나부치 상태의 그 모형을 물속에다 한 5분 정도 담가서 매몰제 수분을 나부치가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암 부분에 섞어 분리제를 이제 발라주고, 또 이제 플라스타를 약간 올려서 그 나비치 모형을 두고 상암을 올렸을 때 이제 그 상암과 그 치아 사이와의 거리가 한 6mm 정도 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삐져나온 부분들을 다 손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붙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섞어 분리제를 또 발라주고, 그 위에 2차 메모를 해야 되는데, 2차 메모는 치아에다가 이제 뭐 기포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먼저 쓱 발라주고, 그 위에다 이제 2차 메모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메모까지 끝나면은 그 위에다 이제 3차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2차 메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단면이 보이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딱 그 부분까지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딱 보이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소골을 위에다가 3차 메모를 하게 되는데, 경소고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확실하게 결합을 시켜주기 위해 2차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 언더컷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3차 메모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경소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따 이제 조금 있다가 말하게 될 레진을 넣을 때 유압 프레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석고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경소골을 사용해서 3차 메몰까지를 해주게 됩니다. 네, 3차 메몰까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붙으면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잠깐 거기서 하나 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변화되는 부분을 맞아요. 클램프로 이제 눌러가지고 빈틈없이 딱 압착이 돼가지고 교합할 때 더 높아지지 않도록 꽉 눌러서 삐져나온 부분 석고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면은 열을 가해서 안에 있는 나부치를 딱딱한 상태에서 약간 여화를 시켜서 열기 편하게,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걸 분리를 해서 녹아지면은 이제 그거를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주고 남은 부분까지 스팀을 이용해서 이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그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온성 중합 레진을 사용할 건데, 그 레진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온성 중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할 때 레진을 올려두고 유압 프레스를 이용해서 꽉 눌러서 이제 초과된 부분을, 오버된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하암과 상암 사이에 레진 위에다 얇은 비닐 같은 거를 하나 깔고 위에 있는 모형 부분과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고, 남은 부분까지 이제 다 꽉 눌러서 제거를 해줬으면은 그 뒤에 이제 저 온성기에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경화가 되면은 꺼내서 식을 때까지 잠깐 상온에 놔둬서 기다렸다가 약간 따뜻해질 정도가 되면은
때 물로 나머지 이제 냉각을 시켜주고요. 냉각을 시켜준 뒤에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좀 두드려서 이제 뚜껑부터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디스크를 쳐서 안에 있는 모형을 분리시켜준 다음에 망치로 살살 두들기면서 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